여러분 혹시 새벽에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숨이 막히듯 깜짝 놀라 깬 경험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단순히 근육이 뭉친 것이라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실제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연령이 높아지거나 평소에 혈관 건강에 신경을 쓰지 못한 분들은 이러한 증상이 뇌졸중이나 폐색전증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전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응급실 의사들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이 단순 통증이 아닌 위기 신호가 되는 순간과 반드시 기억해야 할 대처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주변 가족이나 지인이 자주 다리에 쥐가 난다면 절대 가볍게 보지 말고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작은 불편함을 무시하지 않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언제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토대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등장인물은 72세 여성 김영숙 씨로 가명이며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했지만 가끔 새벽에 다리에 심한 쥐가 나곤 했습니다. 김 씨는 평생 큰 병 없이 지냈고 자식들에게 늘 자신은 건강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김 씨는 다리에 쥐가 심하게 나면서 동시에 호흡 곤란과 가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느낌과 함께 공포심이 몰려왔고 가족들은 급히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맡은 의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박미정 박사였습니다. 박 박사는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바로 심전도와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리 정맥에 혈전이 생겨 있었고 그 혈전이 폐로 이동하려는 초기 단계, 즉 폐색전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조금만 늦게 왔다면 호흡 곤란이 심해져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박 박사는 환자 가족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다리에 쥐가 난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다리에 발생한 혈전이 몸속을 타고 올라가 심장이나 폐뇌로 이동하면서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반복적으로 쥐가 나거나 붓기 통증이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김 씨는 다행히 빠른 조치 덕분에 혈전을 녹이는 치료를 받고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몇 시간을 더 참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이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위험을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을 단순 근육 피로나 운동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으로 크게 6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과도한 근육 사용과 피로 누적입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거나 과격한 운동을 한 뒤 근육이 긴장된 상태로 잠들면 새벽에 쥐가 날 수 있습니다. 둘째, 수분 부족과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은 땀을 흘리거나 체액이 줄어들면 칼륨,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전해질 균형이 깨지는데 이때 신경과 근육의 전달이 원활하지 못해 쥐가 발생합니다. 셋째,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혈관이 약해지면 다리 쪽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경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특정 약물 부작용입니다. 이뇨제나 혈압약, 일부 약물이 체내 전해질에 영향을 미쳐 경련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다섯째,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다리를 심하게 구부리거나 무릎을 꿇은 채로 오래 자면 근육과 신경이 눌려 쥐가 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노화로 인한 근육과 신경의 약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고 신경 전달 속도도 느려져 경련이 쉽게 일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 원인과
위험 신호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운동을 많이 한 뒤 다리에 가볍게 쥐가 나는 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리에 쥐가 자주 반복되고 통증이 오래가며 붓기나 색 변화, 호흡 곤란이 동반된다면 이는 혈관 질환이나 심혈관계 응급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박미정 박사는 이런 위험 신호 5가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첫째, 다리가 갑자기 심하게 붓거나 붉게 변하는 경우, 둘째,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경우, 셋째, 다리가 차갑고 창백하게 변하는 경우, 넷째, 쥐와 함께 호흡이 가빠지거나 가슴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 다섯째, 다리에 힘이 빠져 걸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은 모두 단순 경련이 아니라 혈관이 막히거나 혈전이 움직였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야기를 다시 김 씨로 돌아가 보면 김 씨는 병원 치료 후 생활 습관 개선을 철저히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수분 섭취를 늘리고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하며 혈액 순환에 좋은 걷기 운동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또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혈액과 혈관 검사를 받으며 혹시 모를 위험을 조기에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김 씨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새벽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않는 것이 결국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요.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은 흔한 증상이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경고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않고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이 자주 다리에 쥐가 난다면 오늘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필요할 때는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근육이 놀라서 생기는 일시적 경련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으며 전문가들은 6가지 주요 원인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첫째, 과도한 근육 사용과 피로 누적입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거나 장시간 걷기 무거운 물건을 나른 뒤 근육이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잠들면 새벽에 다리에 쥐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도 무리한 운동 후에는 쥐가 자주 발생합니다. 둘째, 수분 부족과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은 땀을 통해 수분과 함께 칼륨,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전해질을 잃게 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신경과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경련이 쉽게 일어납니다.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거나 사우나를 자주 가는 사람, 고령층에게 흔한 원인입니다. 셋째,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혈액이 다리까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부족해지고 그 결과 근육이 과민 반응을 일으켜 쥐가 발생합니다. 정맥류가 있거나 오래 앉아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흔합니다. 넷째, 특정 약물 부작용입니다. 인요제나 혈압약, 일부 콜레스테롤 약은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주어 쥐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약을 복용 중인데 자주 쥐가 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상담해야 합니다. 다섯째,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무릎을 심하게 구부리거나 다리를 꼬고 자는 습관은 근육과 신경을 눌러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경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섯째, 노화로 인한 근육과 신경의 약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줄고 신경 전달 속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쉽게 경련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인들이 서로 단독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은 분이 수분 섭취가 부족한 상태에서 오래 앉아 있다면 다리에 쥐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의 원인만 생각하지 말고 생활 습관 전체를 돌아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세 가지 상황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 나이가 60세 이상이면서 평소에 다리 혈관 질환을 가진 경우, 둘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 동반된 경우, 셋째,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거나 강도를 과하게 올렸을 때입니다. 이런 조건이 겹치면 단순 경련이 아니라 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미정 박사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단순히 쥐가 나는 순간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왜 이런 증상이 반복되는지 그 뿌리를 찾아야 한다고요. 근육의 피로는 휴식으로 풀 수 있지만 혈액순환 장애나 전해질 불균형은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반복됩니다. 특히 다리에 자주 쥐가 나는 분들은 수분 섭취 습관을 점검하고 하루에 최소 1리터 이상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채소, 과일, 견과류를 자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원인을 알면 예방법도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수분 부족이 원인이라면 운동 전후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땀을 많이 흘린 날에는 이온 음료로 전해질을 보충해야 합니다. 혈액순환 장애가 원인이라면 하루 30분 걷기나 스트레칭으로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약물 부작용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약을 조정하거나 보충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수면 자세가 문제라면 다리를 곧게 펴고 자는 습관을 길러야 하고 베개로 다리를 살짝 올려주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노화로 인한 근육 약화는 꾸준한 근력 운동과 단백질 섭취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것을 단순 증상으로 무시하지 않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작은 통증, 불편한 피로도 그 자체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듣고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조기에 진단을 받으면 큰 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은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김영숙 씨의 사례처럼 단순히 다리에 쥐가 난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혈전이 원인이었고 폐색 전증으로 발전할 뻔했습니다. 이처럼 원인을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다리에 쥐가 난다고 해서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순한 피로나 일시적 전해질 부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반복되거나 통증이 심하고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를 귀 기울여 듣고 생활을 관리하는 지혜가 건강을 지켜줍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은 대부분 일시적이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위험 신호가 함께 나타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문가들은 다리의 쥐와 함께 동반되는 5가지 경고 신호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다리가 갑자기 붓거나 붉게 변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혈액순환이 막혀 있거나 정맥 안에서 혈전이 생겨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육이 뭉친 것이 아니라 혈관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일 수 있으므로 무조건 병원 검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통증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근육 경련은 몇 분 내에 풀리고 나면 전혀 통증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에서 하루 이상 지속되는 강한 통증은 혈관 질환이나 신경 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다리가 차갑고 창백하게 변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다리로 가는 혈류가 심각하게 차단되어 있다는 신호로 매우 위험합니다.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근육과 신경이 빠르게 손상될 수 있고 심하면 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쥐가 날 때 함께 호흡 곤란이나 가슴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혈전이 폐나 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으며 응급 상황으로 분류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다리에 힘이 빠져 걸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근육이 놀란 정도가 아니라 신경 손상이나 뇌혈관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신호는 모두 응급실 의사들이 현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증상들입니다. 박미정 박사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한 쥐와 위험 신호를 구분할 줄 알아야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요.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은 작은 증상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남성이 반복적으로 다리에 쥐가 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붓고 숨이 찼다면 이는 혈전이 움직여 폐색전증으로 발전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몇 분만 늦어도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험 신호가 무서운 이유는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경련과 함께 다리 색이 변하거나 호흡이 막히면 이미 혈관이 막힌 상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몸이 보내는 작은 이상을 무시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이 자주 다리에 쥐가 나면서 동시에 다리에 부종이나 통증을 호소한다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권유해야 합니다. 혼자 참다가 시간을 지체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위험 신호가 생기는 것일까요? 대부분은 혈액순환 이상이나 혈전 생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거나 혈관벽이 손상되면 작은 혈전이 만들어지는데 이 혈전이 점점 커지면 혈류를 막고 다리에 심한 통증과 경련을 일으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혈류를 타고 폐, 심장, 뇌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폐로 가면 폐색전증,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 뇌로 가면 뇌졸중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순한 다리 주의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또한 이런 위험 신호는 젊은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다리를 움직이지 않은 차에 앉아 있으면 혈액이 정체되어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를 이코노미 클래스 신드롬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젊은 승객이 착륙 후 갑자기 호흡 곤란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과 상관없이 다리에 쥐와 함께 위험 신호가 동반된다면 즉시 의학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위험 신호를 구분하는 법을 다시 정리해보면 첫째, 갑작스러운 다리 부종과 색 변화. 둘째, 오래 지속되는 극심한 통증. 셋째, 다리가 차갑고 창백하게 변하는 것. 넷째, 쥐와 동시에 호흡 곤란, 가슴 통증이 있는 것. 다섯째, 다리에 힘이 빠져 걷기 힘든 경우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단순히 참고 지나가서는 안 되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이런 신호가 밤에 발생할 경우 많은 분들이 아침까지 참으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즉시 응급실로 가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요. 결론적으로 다리에 쥐가 난다고 해서 모두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소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거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위험 신호와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언제나 경고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즉시 반응하는 것이 가장 큰 예방법이자 치료법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가족이나 지인에게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 진료를 권유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큰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